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4년 산모 4번에서 9번 매야수와 군맨의 이론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자고요.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예를 지금 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하나 놓여져 있을 때 그 사과를 보면서 저게 빨갛네, 동그랗네,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이러한 것들 우리 이제 감각기관으로 느끼죠. 그러면서 저거는 사과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거지, 그지?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사과가 눈에 보이면 실제 하는 거지 뭐, 그치? 만져지고 뭐 향기가 나고 뭐 이러면 실제 하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치?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그죠? 이 철학자들이 문제죠.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라고? 감각되지 않아.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원자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뭐 미생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지금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들만으로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너 그거 뭐 나한테 만져지게 할 수 있어? 그걸 날 보여주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제함은 이런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유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그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허상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철학자 중에 이러한 의심을 앞에 말 받는 거죠. 사유에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대요. 공통된 입장이. 그들의 공통된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생각과 독립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 실제로는 없어. 실제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요. 사유가 없이는 우리의 생각이 없이는 어떠한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의 의견인 거죠. 근데 이제 근대가 아니고 현대로 오네요. 현대 철학자가 되죠. 현대 철학자 매야수는 그런 생각을 이어받았을까 아니면 반대 입장을 냈을까 뭐 이 생각 들겠지. 그래서 매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이러한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아시죠?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이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유와 어떤 존재가 서로 상관 있게 관계를 맺는다. 뭐 이런 느낌의 상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장은 좀 기억을 해야죠. 읽으면서 우리 좀 감이 오는 문장들이 있죠. 아, 이거는 문제에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용이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독특하거나 의외의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도 그런 의외의 말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아예 반대한다거나 아예 뭐 공통된 입장을 갖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렇기도 한데 이거죠. 그렇기도 한데 아니기도 하다라는 걸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유 의존적인 대상, 근대 철학자와 같은 입장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는 상관없이 독립하는 존재도 실제로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겠죠. 그래서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상을 했나 봐, 이 상관주의가.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여기 이 문장에서는 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 그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상관주의가 너무 이제 국한된다는 거죠. 어떻게 국한되었냐면 인간의 사유를 이런 어떤 그 대상, 그러니까 뭐 실제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뭐 그거에만 지금 생각하는 그 너무 이제 좁혀서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에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질 데 있어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먼저 행해지는 존재 전부를,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나타난 존재를 전부 다 해서 묶어서 선조적인 것, 선조, 우리가 왜 선조, 조상 뭐 아시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어떤 조상, 이거를 이제 선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함을 과학의 발견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래, 그러니까 그 사유 의존적인 대상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 사유와 독립한 존재도 과학적으로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인간이 먼저 그런 종이 태어나기 전에, 선행하기 전에 분명히 어떤 그 존재는 있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측정으로, 얘가 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측정을 했대요. 그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이 과학자들이 하신 거겠죠? 느낌상 46억 년 전에, 46억 년 전에는 인류라는 종은 없었을 때예요.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 지구라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거지, 실제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니 인간의 사유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는 실제할 수 있다. 라는 예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대요. 메야수에 따르면, 계속 메야수 얘기죠.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네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는 증거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안 되시나요? 되시죠?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치? 이걸 부정해. 에이, 야, 어떻게 인간의 사유를 떼놓고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인간이 없을 때 존재했던 것들은 다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사유를 떠나서 독립하는 존재는 실제한다 라고 메아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주장한 메아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 이러한 존재는 뭐였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죠. 이 독립한 존재는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예시를 잘 들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 어떤 우연성을 보여주느냐. 공전하는 달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겠죠. 그죠? 공전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일식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갖는 특성인 우연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있으니 얘네들은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죠. 이 존재는 달로 예를 들고 있고 그 달의 우연성이라는 특성은 일식이라는 우연성,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연성이라고 했으니까 필연성은 부정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꼭 공전하는 달은 무조건 일식이 일어나야 해 라는 필연성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지구와 뭐 달과 해와 어떤 뭐 각도가 23.5도가 어떻고 막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 어떻게 돌고 이러니까 일식이 나타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처럼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되면 이 지구가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그치? 그러니까 막 무조건 일식은 필수 뭐 조건이야. 뭐 이건 아니라는 거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돌고 뭐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일식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생긴 하나의 케이스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가능성 이꼴 어찌 보면 우연성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일어날 수도 있는 뭐 이거지. 가능성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유함으로써 존재가 실제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좀 반대적인 입장인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메아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상관주의 지가 만든 단어이지만 그치? 지금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갖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주인 거죠. 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하며 메아수는 실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다. 사유해야 된다. 여기 바로 있죠.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제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메아수의 의견에 대한 의의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그치? 인간의 사유가 있어야 물질이 그건 정말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그지?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유가 좀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모든 그 물질이나 세계에 대한 생각이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한 것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 얘기까지가 가액을 이었습니다. 나글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지동설 뭔지 우리가 아시죠? 지금 우리가 지동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소리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항성이고 우리가 행성이다. 뭐 이 얘기죠. 움직인다. 그래서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 반대의 입장이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 이거지.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맞죠? 하나의 지금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제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의견을 밝혀주겠죠. 가봅시다. 굿맨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쉽게 얘기하면 같은 노래가 있어도 그 노래가 왜 막 굉장히 이제 막 유명해지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막 회자가 되면 그 형식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뭐 R&B 버전 힙합 버전 막 이러면서 다양하게 좀 바꿔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를 지동설 버전으로 보는 때도 있고 천동설 버전으로 보는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전이라고 한대요.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대상을 나란히 줄 세우고 범주한다는 건 하나의 이제 그 묶음,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하는 언어적, 말 그대로 언어적 혹은 반대로 비언어적, 뭐 그림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 몸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언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전부 다네요. 언어적인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이런 기호들의 체계래요.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여기서도 또 얘가 나오네. 비언어적인 기호나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 태양을 신이라고 그치? 표현한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 와 같은 언어적 진술,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다 통합적으로 일종의 버전에 따라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굿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기억하셔야겠죠. 버전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되게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지만 사실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야. 인위적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 버전들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인간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당연히 존재할 것이며 인간이 없던 시대에는 이 버전이라고 하는 건 없겠네요. 그죠?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분은 약간 인간 중심적이네요. 어찌 보면 그죠? 위에 있는 메아수와는 좀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인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을 버전으로 만들어서 범주화시켰다. 뭐 이거네요. 그래서 구성된 것이며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좀 확 와닿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실제 하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일 거라고 간주하는 거래요. 간주가 뭐예요?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 있을 때 그것이 꼭 실제한다. 이거보다
그럴 거야 라고 간주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실 천동설은 틀린 거였잖아요. 지금의 과학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쵸?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게 어찌 보면 실제인 거고 옳다고 여긴 거고 그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굿맨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바로 나오네요. 절대적이지 않죠. 절대적이라면 천동설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상대적인 거야. 그렇다라고 실제한다고 간주가 되면서 그때에는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어떤 버전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시가 또 나오네요.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동설이 없던 시기에는 이거지. 지동설이라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버전은 지금 이제 과학 버전인 거야. 과학적으로 그냥 하나의 뭐 별이야. 뭐 움직이지 않는 별이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던 시기에는 God죠. God. 그러니까 sun is God. 이렇게 되는 거지. 신이다. 해서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때가 있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이라는 범주로 그 하나의 묶음으로 부류로 그 신이라는 부류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이해되지? 그지?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항성이라고 신이 아니고 항성이라고 존재한다고 간주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된다. 의존하게 된다는 거 이꼴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죠? 그 시점에 맞게 변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뭔가를 이제 따지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굿맨의 입장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제할 수 없다라고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때요? 메야수와는 반대의 입장. 그치? 그래서 세계에 대한 굿맨의 입장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굿맨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죠? 맞죠? 항상 똑같은 버전, 절대적인 것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이거지. 상대적이고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버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 다양한 버전이 모두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지? 뭐만 되느냐?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그러니까 그른 버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른 버전이 있고 옳은 버전이 있고 할 적에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른 버전에 천동설이 끼는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거야. 상대적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상대적인 그 당시에 옳게 여겼던 그 범주를 지금 그른 버전과 옳은 버전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게 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이 상황에 적합해 라고 하면 그럼 그건 옳은 거야. 천동설이 지금
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적합해. 그러면 옳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적합의 여부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합함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거지. 실용성이 있느냐? 범주 안에 잘 드느냐? 어떤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그래야 옳음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 요거겠죠? 예가 또 나오네요.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옳은 버전이었던 이유는 적합했기 때문이었겠죠. 뭐에 실용적으로 어떤 범주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굉장히 이제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잘 쓰임이 있었으며 별의 운동에 대해 적합하게 범주화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천동설은 그 당시 음이었다는 거지.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어떤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야 지구가 움직이냐? 우리 가만히 있잖아. 우리가 막 지금 뭐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쟤가 움직이는 거지. 태양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론으로는 적합한 거였다. 이거지. 하지만 후대에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지동설이 옳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에 의해서? 상대적인 거니까. 이 사회는 또 그 어떤 실용이나 범주나 세계에 대한 설명의 측면에서 천동설 때와는 다른 실용성과 범주와 설명을 요구했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굿맨의 입장이다. 지금도 사실 항상 어떤 그 기준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상이나 뭐 혹은 뭐 이상형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옛날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같을까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버전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참 이런 결론이 허무하네. 그쵸? 어렵죠.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굿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옳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적합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적합함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제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버전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버전들은 다양한 세계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이 정도는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